흑연 응급제를 전기차 배터리든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 공업용 에너지 저장 배터리 이런 데나 기타 다른 데 배터리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흑연 배터리의 코쿠스 구조, 인조 흑연으로 많이 만드시죠. 인조 흑연으로 뭐 천연 흑연으로 만들더라도 크기를 사이즈로 이론적으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인조 흑연의 경우에도 코쿠스에 가공을 할 때 분말을 따로따로 이렇게 그 입자를 제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섞어서 그걸로 이제 응급제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대중소다 그러면 사이즈를 틀리게 크기를 틀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하시면은 흑연 응급제의 그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극재, 양극재 사이에 전해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해질 통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전해질 통로를 전해질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전해질이 그냥 출렁이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깐 충격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갑작스럽게 이것이 과전압이 일어나거나 과전류가 흐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다 차라리 전해질을 통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인다면 그렇죠. 외부 충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 전고체 배터리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전해질 통로, 양극재, 응극사의 전해질 통로를 통해서 통로를 뭐 미세하게 많이 만들면 되죠. 잘 외부 충격을 받아도 잘 깨지지 않게 이렇게 손으로 봐도 중간에 볼록한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볼록한 것은 약간 유선형 구조를 가져서 이것을 리튬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같은 것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이온들이 움직일 때 이것을 축적해서 앞으로 이렇게 빠르게 쏘지는 이런 것은 몇 군데나 둘 수 있어요. 통로에. 그럼 회사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온 통로를 만드시면 전해질이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전해질도 그 밖에서도 움직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통로를 많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외부 충격에도 보다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액체 배터리를 만들었다 그랬죠. 물에다가 전류 흘리면 거기 바바박 거리지 않죠. 그래서 그 감전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눈치를 못 채고. 그래서 그 물에다가 전류를 저장하면 어떠냐. 일단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약간 전기가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바뀌면서 강력한 전기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크기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차라리 응급장치를 없애버리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고 싶은 배터리를 그냥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런 구리 알갱이들을 양극재, 응극재라고 하고 그냥 대중소 사이즈를 사이즈를 몇 단계로 나누시든지 그건 회사 마음입니다. 채워가지고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그냥 연결해서 전기를 거기다 축적을 하고 축적을 이렇게 충전소에서 축적을 하고 거기다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만 전기를 끌어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속도를 틀리게 할 때는 그렇죠. 좀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배터리에 연결선을 다양화시켜서 속도를 따라서 전기 굵은 선을 틀리게 해서 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쪽 전선을 쓰는 거죠. 속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배터리를 갖다가 그렇게 제 방식으로 격벽 처리를 해가지고 소형화시켜 8개 정도로 현재 배터리를 소형화시켜서 그 안에 딱 격벽에다 놔두면 그렇죠. 외부 환경 충격이라든지 추위 더 이런 것에 좀 더 좀 안전하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서로 이렇게 격벽 구조를 남기고 문제가 있는 그런 배터리는 그리고 전력을 온오프식으로 차단시켜 버리는 되니까 전력과
산소를 차단시키는 방법을 해서 발열이 이상이 일어났다. 경고음이 들렸다. 경고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경고가 들어왔다. 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쪽을 차단시켜서 나머지 배터리만 살리는 거예요. 나머지 배터리 갖고 운영하면 고장 나더라도 그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죠. 여름에나 뭐 약간 더울 때는 그렇죠. 냉방 해주고 또 추울 때나 이렇게 아니면 겨울에 이런 데는 이렇게 온도 때문에 저는 온도 때문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전기차 배터리가 가동률이 좀 줄어드는 게 시동 배터리에도 격벽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시동하는 배터리에도 그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격벽 처리를 통해서 외부 충격과 온도 변화에 좀 더 이렇게 예민한 것. 거기도 냉난방 작은 장치를 파이프를 연결해서 같이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이런 방식을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YTN에서 그 어떤 업체가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격벽 처리와 온도, 냉난방 그 전기차 그 전에는 난방을 해주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제 방식이 이렇게 현대기아차에서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이제 한눈에 이것을 온도 때문이라 그 전기차 배터리의 출력이 겨울에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은 온도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액체 배터리다. 그래서 전해질 구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온도에. 그래서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격벽 처리를 해서 아이스박스처럼 보호하고 충격에도 보호를 할 수 있고 온도 변화를 이렇게 격벽이라는 것은 각 배터리를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놓을 수도 있고 같이 놓을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그 각각 분리해서 넣는 방법. 그냥 가히 통째로 그냥 이렇게 8개로 분할해서 넣는 뭐 이런 방법. 8개나 5개나 4개로 분할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분할하는 기술인데 아니면 그냥 격벽 처리하는 것.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라도 격벽 처리를 통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택시가 그저께인가 뉴스를 봤더니 이게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못한 게 급발진이 일어나. 그러니까 배터리가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배터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과전력을 해서 급발진으로 오신 180 몇 킬로를 달렸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어떤 소프트웨어 기판 부분이래 소프트웨어 부분에 그러니까 전력을 따로 공급을 해요. 배터리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전력을 따로 공급을 해서 현재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의 주된 배터리 안에서 동일하게 그 전류를 받기 때문에 전기차의 소프트웨어 부분, 기판 부분에도 전력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급발진, 차량 문이 잠김, 뭐 에어컨 고장이 잘 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의 이런 그 기판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중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따로 구성하는 부분,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차의 그 비상 전원, 그렇죠. 이런 배터리가 죽었을 때 일정 구간을 달릴 수 있도록 비상 전원 배터리를 따로 마련해서 완전히 배터리가 이쪽 죽었을 때 그것을 어프를 시키고 그쪽 전류를 차단시키고 어프를 시키고 이쪽에서부터 비상 버튼을 누르든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과전류가 들어왔죠. 차단시키고 비상 배터리를 통해서 자동차가 달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전기차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컴퓨터 같은 데나 이런 군사적인 어떤 무기에 있어서도 뭐 기판이라든지 주요 소프트웨어 작용 또는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하드디스크 전원 나가면 하드디스크 그것 때문에 그것도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CPU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가 원하는 그런 부분에 배터리를 따로 만들어서 전원이 나가더라도 그 배터리에서 원래 이제 전력이 충전돼 있으니까 전력이 나가는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플을 끌 수 있고 나중에 수리해도 되니까 갑작스럽게 나가면 하드디스크 충격받거나 CPU도 좋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비상 발전 장치를 만들어서 배터리를 컴퓨터에다가 고성능 컴퓨터 같은 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건물에다가 이렇게 한전 같은데 전력 회사에서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비상 발전기 돌아가듯이 컴퓨터 안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봇 같은데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뭐 주요 소프트웨어 기판을 보호하게 또는 주요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따로 마련하거나
이렇게 전원 주요 전원이 이렇게 꺼졌을 때 비상 배터리, 비상 발전 장치를 통해서 비상 배터리나 비상 발전 장치 이런 거를 통해서 발전 장치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은 지금 전기차나 이런 컴퓨터 이런 데서도 그냥 배터리의 전기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비상 전원을 쓰거나 아니면 발전 방식으로 하거나 그것도 뭐 회사 마음입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산업용 모든 주요 기계, 공작 기계, 로봇들 또는 자율주행 차량 같은데, 그다음에 비행체에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군사 무기, 이렇게 군사 무기가 뭐 이렇게 전차가 될 수도 있고 자주포가 될 수도, 탱크가 될 수도, 비행체가 될, 드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비상 전원 장치를 마련하거나 비상 발전 장치를 마련하거나 비상 배터리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주요 소프트웨어 오작동을 과전력을 올려서 고장 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전체적인 구동 분야하고 다르고 운영 분야 소프트웨어 기판 운영 분야의 전력을 따로 또는 회사가 원하는 어떤 주요 부분에 따로 배터리를 마련해서 오작동이 그 주요 분야 구동 분야 이상이 생기더라도 이쪽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비상 발전이나 비상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일정 구간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비행체가 되면 그러겠죠. 로봇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그 액체 배터리를 물 넣고 물에다 전기 흘리면은 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전이 되죠. 그래서 이 물에다가 저는 구름 같은 데도 이게 물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전리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력이 이제 옮겨와 가지고 이게 약간 뭐랄까 전력 유도를 통해서 옮겨와서 그게 전기가 번개가 생기는 거고, 땅에 이제 벼락이 치는 것은 그러죠. 테슬라 전력 유도초, 전기 유도초로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그쪽으로 전력이 전송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액체 배터리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들을 대중소 나는 뭐 몇 단계로 크기를 몇 단계로 이렇게 그것을 배열해 놓으면 거기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무질서하게 해놓어도 되지만은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도 있죠. 대중소 이렇게 하거나 또는 사이즈를 틀리게 이쪽은 이렇게 한 전선 표본간의 구리선을 대중소 구리선 굵기를 틀리게 하듯이 구리 알갱이들을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서 배열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를 그냥 이걸로 그냥 액체 배터리 구리 배터리로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 필요하면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극으로 나눠서 쓰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 이런 액체 배터리, 구리 알갱이라든지 금속 알갱이가 들어간 액체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